자, 해서 일단 프린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세워보자. 아씨, 꼭 시계 보고 싶다 안 켜지나? 자, 봅시다. 자, 9-1번부터 9- 질문했잖아. 181페이지. 없어요? 여기가 아닌데? 잠시만, 미안해요. 뒤로 넘어가서 자, 다시 200페이지 질문했잖아.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자, 없으면 오늘 조금 그래프 그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조금 보고 갈 건데, 자, 두 개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이고 세 번째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법이야. 해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다시 방법 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그래프 그리는 모든 방법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다룰 주제는 뭐냐면, 자,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와 자, 지수 함수를 다루는 상황에서 얘네들의 곱도는 몫으로 이루어진, 근데 몫이라는 건 역수의 곱이기 때문에 우리 로그 함수의 역수도 로그 함수가 될 수 있고 지수 함수의 역수도 지수 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실은 곱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이 내용은 그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긴 하지만, 자, 문제에서 교육과정 외라서 언급을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안 배우고 문제마다 가르쳐줬는데 문제에서 볼 때마다 아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걸 좀 일반 곱하나 시키자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해서 무한대로 가는 속도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서 한번 먼저 다뤘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래프를 다룰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고 진행하자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 로그함수와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수록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지. 그죠? 그래서 로그함수의 밑도 1보다 큰 로그를 생각을 할 거니까 그냥 밑이 1로그 lnx를 좀 일반화된 로그함수로 좀 취급을 할 거고, 그죠? 좀 그 예시 역할이 될 거야. 그리고 지수함수도 2의 x승을 예시로 잡을 건데 2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비슷한 2와 로그 2의 x 이렇게 자, 세 개의 함수를 바탕으로 곱과 몫을 한번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로그 함수라는 놈은 x가 0보다 클 때만 해석되는 애지?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함수는 x는 0을 점근선으로 해서 1에서 x절편을 갖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가면 갈수록 우리 어때? 증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는 로그 함수의 끝자락은 뭐인 걸 알 수 있어? 어쨌든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자, 로그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 함수도 무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줍시다. 자, 그리고 다항 함수는 그냥 y는 x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다항 함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0,1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야 라고 해서 얘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 생긴 꼬라지를 보면 자, 당연히 지수함수가 y는 x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지? 왜 난방이 됐을까? 제습 알겠죠? 자,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우리 예시로 한번 봐봐. 2의 x승 그리고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써보고 로그 자 2의 x 이런 식으로 썼을 때 한 10 정도 넣어도 뭐가 나와? 10을 넣으면 1024가 나오지. 그죠? 그리고 10 넣으면 100 정도 나오죠. 10 넣으면 몇 정도 나와? 3.5씩 정도 나올 거란 말이야. 로그 2의 8보다 크고 로그 2의 16보다 작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때? 일단은 다 0부터 작은 수부터 커지는 양상이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어때? 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한 32 정도 한번 넣잖아? 그러면 2의 32승은 한 42억 정도 됩니다. 뭐 근데 반올림하면
사실상 거의 43억에 그냥 근접한 수가 나올 거야. 42억 9,496만 7,296 정도 나오니까. 자, 그리고 x 32개 제곱해주면 얘가 이제 1024가 될 거고 이게 10승이니까 여기다 32를 넣어주면 5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실제로 수가 커지는 양상을 봤을 때는 지수함수가 커지는 건 다항함수, 로그함수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빨리 크게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증가한다고 표시할 때 우리가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가 저 지수함수 커지는 양상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빨리 커지실 거고 그리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봐. 32를 넣지만 여전히 5지. 그럼 얘가 1024가 되려는 순간은 언제야? 2에 1024승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숫자가 한 300자리 정도 되거든? 300장, 아니 뭐야 1024는? 그쵸? 자, 얘가 1024가 되려면 333자리 정도의 수를 넣어줘야 얘가 드디어 1024가 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어때? 무한대로 가는 건 알고 있지만 굉장히 느리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함수의 양상은 굉장히 자 다른 애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한의 세계에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 자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 다항함수는 뭐보다? 로그함수보다 훨씬 자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유한함수들은 그냥 비율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로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같은 애들로 만약에 부정형의 극한을 구할 일이 있다면 자, 부정형의 극한 어떤 일이 있죠?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그죠? 그리고 어떤 꼴? 0분의 0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꼴 있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큰 순서 말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함수만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너네 그냥 상수야 라고 말해도 전혀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가 커지는 거에 비하면 얘는 아무것도 그냥 0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0은 아니니까 1이라고 생각해도 관찰해도 어때? 결과가 똑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해서 자 에서는 우선 자 지, 다, 로 순으로 해석합시다. 자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봐봐 y는 한 다음에 x분의 ln x라는 함수를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 점근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꼴로 함수가 나오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이제 부정형 극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치? 근데 다시 우리는 다항함수와 로그함수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그죠? 다항함수와 로그함수 비교하는 상황에서 미쳤나봐. 자 다시 다항함수가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했지? 그 로그함수 그냥 1로 간주해도 됩니다. 라는 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어떻게 봐도 무방해 그냥 무한대분의 1이라고 본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 y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갑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근선을 파악하면 y는 0이라는 정근선을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필요한 상황이면 문제가 주어질 테지만 이 함수의 개형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함수야. 자 그럼 이제 얘에 대한 함수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다시 x는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때? 분모가 0분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결국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어때? 상수에서 무한대로 가는 양상이니까 이거는 뭐 치환하고 무한대의 속도를 비교하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0분의 무한대 그냥 무한대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죠? 그리고 부호를 조금 자세히 봐줘야 되는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밖에 못 봅니다. 왜? 진수 조건 때문에. 그죠?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에서 x는 0 플러스로 가고 l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분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결국 뭐야? y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자 상수로 할 때 무한대로 가는 엔딩이 나왔으니까 x는 0이라는 점근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의역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실수 전체 양수 전체도 정의되겠고 그리고 x 절편은 어떻게 나와?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에 x는 1에서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미분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호를 관찰을 해볼 거야. 자 x는 언제나 양수야. 근데 lnx는 1보다 크면 0보다 커지지. 진수가 1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고 진수가 1보다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자 1보다 작을 때는 요 분수함수의 함수값은 언제나 음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언제나 양수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점근선을 좀 확인을 해보면 자 x가 오른쪽 끝으로 갈 때 y는 0이라는 정도가 있으니까 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향해 가겠어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절편을 우리가 건드리는 상황인데 자 이 함수는 반드시 우리 뭐야? 매끄러워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이어야겠죠? 그러면 이 구역에서 이 구역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자 1,0을 통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양상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봐봐 정도선이니까 이제 우리가 위로 블록하게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뚫고 올라가 그쵸? 증가하는 방향 올라가 근데 언젠가 어때? 다시 y는 0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언젠가 힘이 꺾여서 내려오는 양상인데 자 여기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해줘야 정도선을 뚫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식의 함수를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x분의 lnx에서 x가 파워가 세니까 y는 0이라는 정도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해서 이런 식의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고 실제로 내가 y 프라임을 구해보시면 얘는 x분의 뭐가 되냐? x제곱이죠. x제곱분의 1-lnx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가 2가 돼. 그죠? 그래서 2에서 유일한 극대값을 갖는 함수라는 게 이미 밝혀지고 그리고 자 y 더블 프라임을 구해도 마찬가지야. 하면 x 제곱분의 뭐 3-2 lnx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자 2의 2분의 3승에서 변곡점을 갖는 함수가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대충 그러는 함수랑 되게 비슷한 모양 나온다는 거 검증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자 여기 정도선이 나온다는 사실인 거지 맞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로는 y는 한 다음에 우리 x, lnx라는 함수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번엔 둘이 곱한 상황이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y도 무한대로 갔을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수평선 정근선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그지? 자 그리고 x가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때 꼴이 어떻게 나와? x는 0으로 가려고 그러고 ln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려고 그러지? 그죠? 그럼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자 뭘 생각해라? 자 이 발산 수렴하는 속도를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음 함수가 훨씬 더 파워가 세고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는 파워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0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가 0으로 가려는 힘이 얘가 무한대로 가려는 힘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0 곱하기 1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 y는 0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0,0을 향해서 수렴하는 꼴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정근선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왜? 상수에서 상수로 가면 우리 정근선 생기도 말했어. 빵꾸만 돌리고 말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그래프를 가져온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여기는 발산할 거야 라는 거랑 그리고 0에서도 정근선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0,0이 뭐야?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0에서 극한이 0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호바뀌는 양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111 이렇게 그려놓고 그치? x 다시 얘는 언제나 양수니까 lnx의 부호 따라서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1로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예를 들면 1에서 증가하면서 뚫어야겠지? 그죠?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양상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여기서 출발하죠? 그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지. 처음에 감소해야지 그러면. 그죠? 감소했다가 언젠가 증가하면서 뚫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주는 이런 모양 함수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쌤 이거 위로 블록할까요? 아래로 블록할까요? 물어보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서 언급 안 할게.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 0으로 갈 때 x가 lnx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0으로 간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모양 그려보면 안 그릴래. 아마도 그 뭐야 이교도 함수 없이 가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y는 한 다음에 이번에는 x분의 2의 x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는 뭐야?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될 수 있겠죠? 그치? 이거 조금 오재입니다. 이거 말고 2의 x분의 x에 해보자. 됐죠? 자 다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함수가 되지? 그죠? 자 x가 자 양의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볼 수가 있잖아.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다시 지수함수가 다함수보다 세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한대분의 1로 간주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y가 0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야? 무한대로 갈 때 상수로 가니까 y는 0이라는 정근선을 가질 거고 얘는 오른쪽에 의미 있는 정근선이겠어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x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니? 이때는 얘가 뭐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 그죠? 분자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럼 봐봐 0분의 무한대분이 그냥 뭐라고 말하는데 그냥 무한대로 말하면 괜찮겠죠? 0분의 상수도 무한대니까 0분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그죠? 해서 얘도 그냥 어디로 간다? 얘는 0 플러스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견적 내주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함수를 그릴 때 자, 얘를 가져온 이유는 이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자 y는 0이라는 점거선을 갖는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고 알겠죠? 자 그리고 x가 왼쪽 끝으로 갈 때 함수가 어때? 함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으로 함수가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절편 확인해주면 어디가 절편이야? 0,0이 뭐야? 이렇게 절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의 거듭제곱은 언제나 양수니까 x의 부호가 바로 뭐가 되겠어? 함수가 그려지는 부호가 되겠어. 해서 자 그려지는 구역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자 함수가 안 끊어지고 매끄럽게 그어주려면 이렇게 관통하는 꼴로 함수가 나와야 되죠? 그치?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증가했다가 어때야 돼?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감소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때? 여기는 계속 감소하기만 할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끼리 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냥 아래로 계속 이렇게 쭉 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2의 x제곱분의 x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미분해보면 실제로 이런 모양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점근선을 만들어낼 때 자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의 파워 비교를 통해서 점근선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가져온 문제들입니다. 해서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자, 첫 번째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지 않고 해서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좀 얘기할게요. 자, 로그 다음 지수함수의 곱과 몫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오는 꼴이 뭐냐면 우리 문제 풀면서도 좀 봤을 거거든? 근데 그때는 너네가 식만 해석하면 되니까 그냥 미분하고 끝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다항함수 곱하기 자 지수함수 꼴의
함수를 우리가 다뤄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수함수는 앞에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않는 한 언제나 양의 값만 갖고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얘는 다 모양의 양상을 아주 역동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인 채로 유지는 시켜주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무언가 자 얘는 대수만 걸어줘. 그래서 모양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그쵸? 그냥 다한 함수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그냥 어떤 양의 실수로 곱한 꼴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뭐 얘가 이 값이 3이면 3배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뭐 2의 세제곱이면 2의 세제곱배 해가지고 다한 함수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지수함수와 다함함수 아까 우리 컬래버레이션을 봤을 때 봐봐, 다함수가 0으로 가고 싶은 거, 무한대로 가고 싶은 거 전부 무시된 채로 우리는 구분 과정에 지수함수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보면 되죠? 그치? 우리 아까 다함수, 로함수, 지수함수 곱과 못 다룰 때 얘기했어. 지수함수가 제일 세니까 부정형 다룰 때는 지수함수 말 보고 따라가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놓고 갑시다. 어떻게 말할 거냐면 자, 지수함수는 무한의 세계의 애가 아니라 그죠? 양인 건데 음인 건데 얘를 봐. 자, 양쪽 끝을 관찰할 때는 이 지수함수만 보면 돼. 얘는 이렇게 일단 자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고 그 다음 다함수 보고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봐봐 지수함수는 아까 실수 배반한다고 했고 자 양수 음수 바뀌지도 않고 0이 되는 순간도 절대로 안 오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다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부호에 관여합니다. 자, 그 부호에 관여한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x 절편은 다 뭐가 되겠어? 다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겠죠? 그죠? 다함수가 0이 되는 순간만이 바로 뭐가 된다? x 절편이 될 거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부호랑 x 절편에 관여한다. 자, 그래서 이 x 절편 인근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낼 수 있는 유한한 수죠? 그죠? 그래서 유한의 세계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무한의 세계에서는 지수함수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무한의 세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좀 예시를 좀 들고 싶냐면 어디 갔어? 자, y는 이런 함수. 자, x제곱 마이너스 좀 쉬운 것부터 합시다. 자, x-2의 2의 마이너스 x는 이라는 이런 다함함수랑 지수함수 꼴의 함수를 볼게.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죠? 자, 1보다 작은 지수함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를 관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봐봐. 자, 왼쪽엔 어때? 얘만 보고 따라간다 그랬지? 그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왼쪽 끝은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런데 x가 0보다 작으면 x 빼기 2보다 0보다 커 작지. 그죠? 자, 그럼 봐봐. 2라는 절편을 기준으로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지수함수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x-2가 부호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봐봐. 자, 얘는 왼쪽 끝은 무한대라고 보고 싶지?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양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그어줄게.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얘가 0으로 가지? 그럼 중근선 y는 0을 만듭니다 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래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 다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에 실수배를 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봐봐. 함수가 꺾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끊어줘도 안 되겠죠? 그럼 매끄러운 함수를 여기다 그려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좀 해볼 거냐면 봐봐. 다음 함수니까 이런 세계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직선 아니니까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자명하지? 그래서 얘는 올라가다가
유한의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한의 세계를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다시 향해서 내려가는 양상으로 그려줘야겠어 해서 이 절편 인근은 직선이 관여하고 그리고 여기 무한의 세계에서는 지수함수의 영향을 따라가야 돼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양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알겠죠? 양수인데 0에 가까운 수들을 곱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작아지겠지? 그치? 자 그리고 왼쪽은 어때? 왼쪽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함수인데 얘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이지?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더 커진 음수가 될 거니까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내고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정확한 극값과 정확한 변곡점 파악을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해야 되는 게 많지만 일단 그림 그려놓고 우리 수투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 해석하듯이 볼 수가 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얘를 가져와 본 겁니다. 알겠죠? 3차 함수, 4차 함수 비율관계가 있다면 미적분에는 이 다항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 꼴의 함수에 빠른 해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그려볼래? y는 3-x에 2의 x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양상이 될지. 자 생각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자 절편을 파악해가지고 그려지는 곳을 확인해. 그쵸?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양 끝의 모양을 유추해보는 거야. 세 번째가 이제 다항함수를 그려보면서 이제 우리가 유한 추측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이 둘의 유한이 되시겠죠. 알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응? 최고야. 응. 응. 그치. 그치. x 빼기가 음수로 가니까 음수 곱하기 양행만 되니까 마이너스가. 괜찮아? 안 보여? 3 빼기 x에 숫자 2의 x 꼴을 제곱. 잘했어? 최고야. 잠깐만. 최고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미분해보면 그 값이 왼쪽에 나오는지 오른쪽에 나오는지 파악도 되겠지. 실제로 이렇게 그려놓고 y축 나중에 되니까 이걸 그려놓고 미분해서 값 넣고 그려주면 되지. 일단 첫 번째 거 하고 계세요. 잘 그렸어? 봅시다. 잘했어.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미분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해서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2차 함수에다가 지수함수 곱하는 것도 똑같이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써놓은 거 똑같이 보면 X절편 그려놓고 자 그려지는 구역부터 확인합니다. 얘가 자명한 양수기 때문에 얘가 그려지는 구역을 결정하겠어 라고 보면 당연히 X절편인 1과 2를 기준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가 그려져야 될 거고 이 모양도 2차 함수는 아니야. 나 2차 함수 그릴 줄 몰라. 알겠죠? 정확한 2차 함수는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무한대로 가는 양상을 좀 확인을 해보신다면 자 얘가 어디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거니까 오른쪽 끝은 양의 무한대가 되겠지? 그쵸? 왼쪽 끝은 뭐가 되겠어? 0으로 가니까 왼쪽은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할 거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유한의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1 인근에서 감소하고 2 인근에서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지수함수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가 자 여기 기준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줘야 모양 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모양 그려줬다가 이렇게 2에서 올라가는데 자 2보다 클 때 어때? 2의 제곱은 이미 한 7.50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지수함수의 7배 이상으로 함수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양상으로 그래프가 그리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함수도 그려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게 두 번째 풀이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편을 전부 다 알고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각자 한번 그려보고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서 유한의 세계에서는 다항함수를 그리고 무한의 세계에서는 지수함수를 그려라 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항함수랑 로그함수를 곱할 때는 다항함수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냥 다 미분해서 푸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이 꼴만 조금 쉽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온 거야. 알겠지? 자 우리 마지막으로 y는 자 x 세제곱 2에 마이너스 x승 이것만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이건 실제로 그 수능 문제 때 그 2하고 3일 때 그래프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좀 창발된 유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려봅시다. 최고네. 근데 이제 극값 어딘지 분포점 어딘지만 확인해 보고 봅시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x가 정확히 뭔지 하나 되죠? 됐어? 여기 미분계수 몇 차였는데?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물어보는 거거든. 사실 메인은 이 함수의 모양을 그려라가 아니라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뭔지 물어보려고 낸 문제야 이거는. 알겠죠? 자, 실제로 그려지는 구역 파악해보면 자,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만 함수가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봐봐. x의 세제곱이면 자, 우리가 2차 이상을 인수로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 이거를 접한다 그러죠. 그치? 자, 봐봐. 이 함수는 자, 0에서 봐봐. 인수가 중근 이상이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자, 그런데 어때? 0을 기준으로 홀수 거듭 제곱이면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존재하는 구역이 달라지면서 뭐가 된다? 접하는 뚫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인수를 홀수개를 가지면 뚫접한다고 했고 짝수개를 가지면 뭐한다? 킹접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뚫접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무한대의 세계를 관찰을 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지수함수가 0으로 가려고 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 무한대로 발산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꼴의 함수가 나와야겠죠?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그려지는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자, 우리가 교차할지 팀접할지 뚫접할지가 달라지니까 자, 이것도 한번 적어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 마이너스 a의 qx는 a에서 자, x축과 교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단일근 가지면 교차하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주제가 뭐야? 절대값 씌워놓은 함수가 인수 하나만 가지면 교차해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자, 만약에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자, a를 기준으로 부호가 안 바뀌겠지? 그쵸? 그러니까 접하긴 접하는데 부호가 안 바뀌고 접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야? 우리가 x축에 휭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휭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자, x-a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얘기를 하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부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접하긴 접하는데 x축을 뚫으면서 접하니까 뚫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모양들도 한번 기억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인수의 개수에 따라서 x축과 어떻게 x절편을 만드는지를 관찰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인수를 하나라도 만들면 절편이 되는 건 작용하지. 근데 2개 이상 가지면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고 싶은 건 역수꼴 함수의 해석 이렇게 주제를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fx의 모든 함수값을 우리가 역수를 취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줘야 돼? 얘에 대한 도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도함수는 언제나 뭐가 된다? 자, f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되기 때문에 자, 역수꼴 함수는 전체적인 식 구조는 많이 다르지 원래 함수의 도함수랑은 그죠? 하지만 보면 어때? fx의 제곱은 자명한 양수고 분자를 보면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x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역수꼴 함수는 f 프라임 x랑 얘 부호를 비교를 하면 언제나 도함수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뭘 결정해? 증가, 감소, 그리고 극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가 증가, 감소, 극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고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함수값이 역수가 되는 걸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으로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자, 가장 간단한 거 fx가 만약에 자, 절편을 갖는 순간 한번 생각해보자. x 절편 이렇게 자, x절편 a를 갖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 a 넣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fa가 0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0 넣어버리면 뭐가 돼버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지?
그러면 상수를 넣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서 절편이었던 거는 역속권 함수에서 뭐가 되냐면 x는 a라는 이 점근선의 발생을 야기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치? 반대로 내가 x는 a라는 점근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자, 점근선을 갖는다고 하면 반대로 되겠지? 자, 얘가 지금 어때? 얘가 A일 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일 때 역수꼴 함수의 함수값은 0이 되겠지. 그죠? 무한대가 0이 될 거니까 역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X 절편의 존재를 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원래 함수의 부호는 안 바뀌어. 함수값의 부호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려지는 구역은 일치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쓸게. 부호는 함수값의 부호는 동일.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함수값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보면 fx가 만약에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역속꼴 함수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로 바뀌게 될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라는 얘기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얘기로 바뀌겠죠? 도함수의 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어진 구간에서 감소하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 A, B에서 열린 구간 A, B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역수함수는 이때 반대로 뭐 하겠어? 증가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만약에 x는 a에서 자, 이 원래 함수가 극소를 갖는다 라는 건 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역수의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겠죠. 감소에서 증가 바뀐다는 얘기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자,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역수 함수는 반드시 거기서 뭘 가진다? 극대를 갖는다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x는 a 원래 함수에서 극대였던 부분은 자 뭐가 된다고? 얘는 하나 쏠리는 거 안 썼네. 자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는 얘기는 x는 a에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라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극값으로부터 역수 함수의 극값도 추론할 수가 있게 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극대는 반드시 이걸로만 나오고 극소는 반드시 이걸로만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결국 fx의 극점이 역수 함수의 극점과 완벽하게 동일해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죠? 그럼 하나 빼먹었는데 봐봐. 만약에 내가 자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양무발할 때 fx가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역수권 함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 끝자락이 발산한다는 얘기는 끝자락이 뭐 한다는 얘기로 바뀌어? 발산한다는 얘기는 자 y는 0 점근선의 존재를 우리가 야기해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간단한 예시 한 2개 정도만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 같이 그려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일단은 x축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려놓을 거고, 그리고 이 함수는 어때? 선대칭 함수를 합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겠지? 그쵸? x는 0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이 정도 그려놓고 자 원래 함수는 x는 0의 대칭인 이런 함수야 라고도 말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의 역수권 함수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려봅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봐봐. 원래 함수는 절편도 없고 정근선도 없으니까 정근선 절편 볼 필요 없지? 그죠? 그리고 봐봐. 얘가 끝자락이 발산하기 때문에 역수함수는 반드시 뭐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역수함수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여기 감소하는 부분이 이제 뭐 하게 되겠어? 증가로 바뀌겠지. 근데 원래 함수값이 1보다 크면 역수치함이 1보다 작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역속골 함수를 그릴 때는 y는 1, y는 마이너스 1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이쪽에 그려진 함수 이제 이쪽에 그려지게 될 거야. 함수값이 역수가 되니까 이쪽에 그려진 함수는 이제 이쪽에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증가하죠. 0보다 크면. 그 0보다 클 때 역수 함수는 감소하시겠지. 그죠? 그리고 x는 0에서 극소였던 게 역수 함수는 이제 극대로 바뀌시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이것들 지켜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그려주시면, 자, 증가했다가 극대 가지고 감소해. 그런데 점근선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볼록했던 함수가 언젠가 자 아래 볼록으로 노선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는 양상이 보일 거고, 그죠? 여기 완벽히 대칭 위치에 또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만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거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역속골 함수를 빠르게 그려놓고 각 대입을 우리가 미분하고 이계도 함수 구해가지고 대입합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함수도 한번 관찰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얘도 원래 함수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겠어? 자, 그려지는 구역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1하고 3을 기준으로 자 이쪽 동네에만 그려질 거고 이쪽 동네 그리고 이쪽 동네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y는 1을 이렇게 그어야 역수함수의 존재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 이것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원래 함수 이렇게 우리가 쭉 그려보신다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죠? 자, 봐봐.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1이 되는 순간들이 두 번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리고 1 전에도 감소하니까 이제는 증가하는데, 자, 발산하니까 이제 무한대로 0으로 수렴하겠죠?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요게 어때? 함수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역수함수는 1보다 큰 값까지 면서 계속 증가만 하겠죠? 감소하던 부분 전부 다 증가로 바뀌니까. 그리고 원래 함수의 절편인 건 역수함수의 점근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여기도 봐봐. 자, 2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여기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1 잡히고 여기도 감소한 거는 증가로 바뀌고 증가한 거는 감소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도 마지막으로 자 증가하던 건 전부 다 감소하는 걸로 바뀔 텐데 1일 때를 기준으로 구역이 바뀌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발산하는 건 0으로 수렴으로 바뀌어 라고 해버리면서 이렇게 역속골 함수의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정확한 극점, 변곡점 파악을 위해서는 미분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 프라임만 보고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블 프라임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노테이션 하고 싶은 게 자, 변곡점은 반드시 직접 구해야 한다. 이 정도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래 극점이 역수함수의 극점이 되지만 원래 변곡점은 역수함수에 뭐가 될지 모르겠고 봐봐, 이 함수는 변곡점 없는 함수지만 자, 역수함수는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려보니까 반드시 변곡점이 있는 함수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의 존재는 그렸을 때 자, 있을 수밖에 없으면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자, 있는 게 없어지는지 없던 게 생기는지의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자, 특히 이런 2차 함수의 역함수 모양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 개념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오늘 3개 하겠다고 했는데 2개 했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나 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도 과제가 스프린트 과제로 나올 텐데 저번 것보다 난이도 조금 올려서 진행할게요. 줍시다. 그 그래프에서 네. 1이랑 마이너스 1을 나누는 이유. 그 함수값이 봐봐. 함수값이 1보다 크면 역수는 1보다 작아지잖아.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 역수의 함수는 함수값이 1보다 커지잖아. 그래가지고 그 y는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구역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y는 1 기준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지. 알겠죠? 해서 마무리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합성함수의 극값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건데, 자 이거는 미적분의 방법으로 푸는 것과 그리고 수하의 방법으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미적분의 방법으로 푸는 거는 계산이 많이 복잡할 거고, 수하의 방법으로 보는 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던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수하의 방법으로 푸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 자 fgx를 자 미분하면 우리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 그죠? 뭐가 나와? f 프라임 gx 한 다음에 g 프라임 x니까 결국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얘가 0이던지 그리고 얘가 0이던지 이렇게 두 순간이겠지? 그죠? 그럼 내가 그냥 합성함수 식으로만 보면 결국 자 gx가 속함수 얘기하는 거죠? 자 속함수가 뭘 건드리는 순간 이 값이 자 원래 겉함수인 fx죠. 자 fx 겉이라고 쓸게. 자 겉함수의 자 극값을 건드리는 순간이면 뭐가 될 수 있다? 얘가 0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던지 아니면 뭐가 되겠어? g'이 gx죠. gx가 자 인계점, 미분계수가 0점으로 인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순간을 당연히 파악해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부호 변화를 파악을 해줄 수 있나? 라고 말하면 끝내게 되기 때문에 자 0 되는 거 그냥 계산하시고, 부호 변화를 감지하는데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감지하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생각보다 x가 조금 커졌을 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호 변화는 어떻게 주냐면, 그래서 여기 제안하고 싶은 건 봐봐. 자 극점하고 극점 사이에서는 자 도함수의 부호는 일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계점이라고 할게. 미분계 0점. 알겠지? 자 0이 될 수 있는 점이 아니면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결정이 돼버릴 수밖에 없지? 그쵸? 자 이건 어떡하지? 미분계수 0점 0인점 인계점이라고 불러요. 자 인계점에서 인계점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이 되니까 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적당한 수를 대입해. 만약에 봐봐 9하고 10에서 만약에 미분계수 0이 되잖아? 그러면 한 9.5 정도 넣어보는 거야. 그럼 그때 플러스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9하고 10 사이에 여기가 플러스라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9 이전에는 만약에 미분계수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9보다 작은 아무 값 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0을 넣어봤더니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리고 10 이후로도 아무것도 안 나눠줬을 때 20 나왔어. 근데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어. 라는 건 결국 자 F'의 부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자 9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야? 극소가 나오고 10에서는 인계점이다. 극점이 아니다. 라는 것도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인계점과 인계점 사이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부호 변화를 감지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 극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극대가 나오려면 함수가 끊어지는 꺾이는 해야 돼. 예를 들면 자 극대가 나온 상황에서 극대가 나왔었잖아? 그러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 그죠? 그러면 아 여기 빵 뚫어 놓고 여기 이렇게 해야 극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극대 다음에 극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를 이어지게 그리는 한, 자 얘가 이어지게 그리는 한 반드시 자 극대가 나온 다음에 극소가 나와. 인계점이 0인 인계점이 나오더라도 극소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극대가 나와야 돼. 그죠? 인계점이 나오더라도 극대 다음에 극소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해가지고 우리가 극대하고 극소는 반드시 번갈아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자 극대 극소 번갈아 나오게끔 함수를 유축해 봅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가 극대야. 그 나머지가 다 단일 근육이 눈에 보이면 극대 극소 극대 순으로
극대극소 손으로 나온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미적분에서 배운 그 방법 그대로 자 0되는 점 파악하시고 뭐 해라? 부호 변화를 방지해라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극대극소 파악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원래 합성함수를 해석할 때 반드시 뭐 했어 원래? 속함수를 치환했죠. 우리 옛날에 자 fgx가 3이 된다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 gx를 어떻게 뭐로? t 같은 걸로 치환해가지고 ft가 3이 된다를 먼저 풀고 나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자 풀었더니 만약에 t는 1 t는 2 이렇게 나왔으면 다시 t를 gx로 돌려내서 gx는 1 gx는 2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었다면 자 극대극소를 파악할 때는 이걸 t로 치환해버리면 어때? 합성함수 민법에 속함수의 도함수가 안 나오게 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 극대극소를 할 때는 일단은 치환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속함수의 도함수가 아예 날아가 버리니까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제일 맞고 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합성함수 자체 해석이야. 합성함수의 의미 해석. 의미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건 x에서 처음에 어디로 가? gx로 가고 자 이 gx의 값을 x값으로 해가지고 다시 어디다 넣어주니? 얘를 fx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이 바로 합성함수의 의미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겉함수인 fx가 제일 중요해. 이 fx 그래프 개형에다가 gx 함수값들을 넣어가면서 이걸 x값들을 넣어가면서 f를 그려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의 모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봐봐 fx가 가질 수 없는 값은 합성함수의 함수값도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가장 큰 관여는 누가 한다? 바로 fx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gx는 x값이 될 거야. 그죠?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건 일종의 좀 프로토콜을 좀 제시를 좀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는 그 뭐지? 레시피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레시피랑 다르게 프로토콜은 좀 실험할 때 많이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주어지는 게 프로토콜이야. 알겠죠? 자 해서 일단 y는 gx를 내가 예를 들면 x0 플러스 2 이런 걸로 한번 얘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fx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에 뭐 x 마이너스 3의 전체체 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쓰고 할게. 알겠죠? 이때 물론 대입해가지고 우리는 6차 함수를 미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접근해보겠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 fx 그래프 모양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일단 맨 처음 과정은 뭐냐면 겉함수를 그리는 거야. 자 우리는 y는 fg로 바꿀 거야. 자 1번 겉함수 그리기. 자 두 번째로 할 거는 마찬가지로 속함수를 그릴 겁니다. 자 속함수 y는 gx를 그리는데 얘는 결국 뭐야? 이 함수의 x값으로 들어갈 거지? 그쵸? 자 그리긴 그리는데 이거를 우리 압축해서 조금 얇게 그립시다. 알겠죠? 자 그럼 보여줄게. 자 를 그리고 일단은 조금 좁게 그립시다. 알겠죠? 그리고 gx의 y값을 바탕으로 파악할 거니까 중요한 y값에다가 체크를 할 거야. 알겠지? 자 좁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중요한 y. 이거는 극값 얘기하는 거야. 극값. 그래서 우리가 수수 때 맨날 극값 구했던 거죠. 중요한 y값. 이 그래프의 관여는 y값은 극값입니다.
라는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함수는 자 이렇게 그립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원래 함수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2를 찍고 올라간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함수를 바꿉시다. x제곱 플러스 2 말고 x제곱 플러스 1로 할게. 미안해요. 1 x제곱으로 할게. 미안해요. 알겠죠? 자 x제곱으로 할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fx에 대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gx를 대입하는 게 fx였죠? 그죠? 그래서 이 gx의 함수값을 x값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눕힐 거야. 자 gx를 자 눕혀서 y는 fx에 자 구현합시다 라고 생각을 할게. 알겠지? 자 그런가 봐. 이게 지금 2가 아니라 다시 0이 됐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0 말고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맞아. 진짜 안 바꿔. 이제 펜으로 써도 돼. 알겠죠? 자 구현을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1일 거고 그럼 1보다 더 왼쪽에 이제 2분의 1이 있으시겠지? 그죠? 여기에다가 얘를 그리는데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x가 커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표시를 좀 해줘. 이런 식으로 간다고 표시를 할게요.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변해 라고 말하면서 나타내 봅니다.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여기로 휘어서 이렇게 자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분홍색 선을 따라 gx가 변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 분홍색 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홍색 선이 아니라 눕힌 gx죠. 따라서 뭐 해줘라? fx의 함수값을 관찰해라 라고 쓰면서 일단 프로토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면 x가 0보다 작으면 값이 이렇게 쭉 작아지겠죠. 이 값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혀 나오겠죠? 근데 그 점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자 함수 쭉 내려오지. 계속 내려오기만 하다가 언제? 3일 때 3을 기준으로 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죠? 그치? 자 그럼 결국에 이제 우리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분홍색 gx였지? 그쵸? 자 gx가 처음으로 3이 되는 순간 뭐 할 거야? 처음으로 3이 나온 순간 얘는 0을 찍고 다시 올라갈 준비라는 거니까 극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노란색이 y값을 이겼을 때 내려가면 계속 올라가면 증가야.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가든. 알겠죠? 그럼 감소했다가 극소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하다가 다시 이 함수값이 처음으로 1이 되는 순간에 어때? 최고점을 찍고 4를 찍고 내려올 거야. 그죠? 자,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다시 gx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순간 이제 1이 되는 순간 이제는 뭘 찍는다? 극대를 찍고 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2분의 1이잖아? 그죠?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지? 그러면 자 극대 찍고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감소했다가 여기 다시 대입하면 증가하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자 gx가 이제 뭐가 되는 순간?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다시 극소가 된다. 내가 찍는 노란색 점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1 찍는 순간에 다시 뭐가 돼? 극대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 1 되는 순간이 다시 극대로 바뀔 거고 그리고 극대에서 쭉 내려오다가 다시 두 번째로 3이 되는 순간에 다시 fgx가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지? 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계속 다시 증가만 하게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자 그래프 그 합성함수의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극대 극소를 파악하는 것도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홍색깔 색표가 감에 따라서
이때 y값들을 관찰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값이 자, 어느 방향을 향하든 내가 화살표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x값이 커지면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화살표 방향을 따라갈 때마다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값을 파악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구해놓은 이 모든식들이 바로 이 솔루션 1에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자, 식을 쓰기가 어려운 식이면 이것보다는 얘가 좀 더 나을 거고 식이 간단하면 1번식이 훨씬 쉬우니까 두 방법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전부 다 마련을 해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따로 설명하고 싶은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수업도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저번 주제랑 똑같은 주제로 문제 풀 거고 이제부터는 진도 나갈 일밖에 없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진도책 잘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따로 가져줄 테니까 그거 갖고 그냥 끝내자. 문제는 똑같이 30문제가 아니라 45문제로 문제수를 올릴 겁니다.